자, 첫 번째 주제. 네. 대통령 피곤하시죠? 전 세계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 그럼 제거 말할 때 이제 표정이 갑자기 별 의아한 표정으로. 국민이 더 피곤하죠. 게다가 김정숙 여사께서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네. 김정숙 여사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 뭐 헤어스타일도 완전히 그냥 변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게 개도 웃을 일, 소도 웃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탈원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가 그 원전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코에다가 원전을 팔려면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값을 내리지 않으면은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치고 팔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 이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면서 무조건 원전 팔기에 나선 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지금 이제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좀 커지고 있지요. 일본도 지금 현재 일본이 원전의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한 비율이 2%인데 좀 지난번 원전 사고 이전 상황 한 20%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합니다. 네.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 원전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일본 원전 능력 일본이라는 나라 기술력 있으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본래는 이제 체코가 러시아 세력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최근 이제 러시아하고 정치적으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좀 세력이 약해지니까 딴 나라로 우르르 덤벼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기술 세계 탑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 기타 등등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체코에서 이제 그렇게 니네는 안 쓴다면서 왜 팔려고 하니? 자,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원전이란 건요 아시겠지만 생태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부품을 만들고 시공을 하고 AS를 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원전을 안 하겠다 하면은 일단 AS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 대우차 요즘 인수했지만 어느 특정 차 회사가 팔다가 문 닫으면은 AS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니네 AS 할 수 있어? 그럼 니네가 불안하다며 그럼 우리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전을 팔러 간다 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온 이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체코 대통령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김님께서 그 떨이 장사하러 가냐. 그 다음에 영혼의 등대님께서 태양광이나 팔지 왜 그러냐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대만의 경우는 우리한테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작년 7월에 그야말로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국민들이 아주 쓰라린 고통을 맛봤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탈원전을 차이잉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탈원전을 한다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석탄을 떼가지고 이 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엄청나게 공기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됐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금방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그런 다음에 체코 대통령한테 이 탈원전 원전 기술을 팔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마 체코에서 이걸 IQ 50으로 하나, IQ 2자리로 하나, 그러는 당신들도 IQ 2자리 같은데?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체코의 원전을 파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21조짜리입니다. 21조짜리고, 게다가 이제 계속 AS를 하려면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원전을 영국에서 다 속된 말 먹기 전에 탈락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체코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전 생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곳입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석사과정에 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이 생태 깨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나? 학생들 생각할 때 아니 탈원전 하겠다는데 미래 내 직장이 사라지는데 지금요,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대만이 국민투표로,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올렸더니 국민들이 야, 탈원전 정책 안 돼! 하고 그 뭘 없애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제 탈원전 정책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정책을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어요. 빨리 시작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아웃 해가지고 한 800만 가구 이상이 뭐 전기가 없어져 버리고 뭐 계속 1년에 3분의 1이 전기가 부족한 비상상태, G상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만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살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전력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전력 소요를 지난 13년 동안은 전력 소요가 늘어난 것을 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원전 전력 수요를 짭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으로 13년 동안 1.48% 는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력 소모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가 더 많아집니다. 전력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력 수요를 그렇게 낮게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뭐 전력 대책을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전기 부족해서 쩔쩔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SSK님이 국민투표하면은 90% 이상 탈원전 반대할 것 같다. 이미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80%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원전 찬반 투표, 국민투표 붙이다 이렇게 아마데우스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찬성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네. 근데 한국의 원전을 이렇게 세일즈하는 게 지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도 그 자격까지도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나라에서 탈원전 하겠다는 나라에서 원전 이거 수주하겠다고 나서면은 이거 도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박성민 님이나 신택수 님이나 어느 유럽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나 봐요. 이렇게 체코 대통령이 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것이 청와대의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원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고로 그동안 원전 수출을 해가면서 경쟁률을 제고하면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하는 것, 이거 결코 상충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웃기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핵화 하겠다면서 미사일 기지 이렇게 시찰하면서, 그러니까 비핵화와 동시에 즉 미사일 그 능력 이거 제고시키면서 우리는 비핵화로 가겠다. 김정은이를 막 박수를 치고 EBS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무슨 뭐 시그니처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더니 청와대도 완전히 김정은하고 똑같이 머리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이런 말을 감히 청와대 관계자가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무식해요. 무식한 게 아니라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제 원전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일본 그 원전 사고 나가지고 그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전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바보입니까? 일본 과학자 바보입니까? 자, 미국. 일본과 지금 원전 계획, 원전 서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협력 계획을 맺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원전 개발 더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바보입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많은 미국이 바보입니까? 영국 원전 만들고 있습니다. 바보입니까? 프랑스, 벌렌 사회당 정권에서 2025년까지 프랑스가 현재 원전 점유율이 75%입니다. 50%를 2025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35년까지 늘리겠다. 마크롱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 마크롱 말을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탄소 배출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원전이 지금으로서 제일 낫다. 그래서 원전을 35년까지 유지하겠다. 50%까지 낮추는 걸 35년까지 늦추겠다. 이런 겁니다. 마크롱이 바보입니까? 프랑스 사람이 바보입니까? 지금 독일이, 우리나라 이제 탈원전 원자들이 정말 오매불망 바라보기 독일입니다. 독일이 원전을 이제 줄였어요. 탈원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석탄 발전 돌립니다. 독일 공기가 유럽에서 가장 나쁩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공기 속에 사는 거예요. 왜? 탈원전 정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이 봐도 게다가 우리나라는, 독일은 원전을 팔아먹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원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소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산업화, 돈도 벌 수 있는 기술을 왜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을 위한 것처럼. 대만은 보십시오. 대만서를 혁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탈원전론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5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아주 우습게 볼만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우리가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싸늘하게 정치를 봐야 되고 냉정하게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하나의 선거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냉정하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입장을 내세워야 됩니다. 이제 입장 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원전 팔러 간다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 태양광 정책 이렇게 간다는 거는 국민들이 의심할 만합니다. 즉 태양광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면서 그 새만금에서도 태양광을 쫙 깔겠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운동권들의 먹이, 운동권들의 어떤 돈 먹기 노름, 국민들은 지금 의아한 그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답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전 세일즈를 할 때 이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체코 대통령이 그거 사면은 체코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아무리 떠리를 치고 정말 손해보고 판다 하더라도 그런 물건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국민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지구 반바퀴 아니라 한 바퀴, 세 바퀴를 돌아간다고 한들 그 진정성이 저는 의심된다고 생각됩니다. 불확실성만큼 장사하는 데 있어서 또 경제에 있어서 제일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확실한 원전을 팔겠다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 글쎄 사시에서 뭐 차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시장 경제에 1도 모르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탈원전 이야기했더니 탈문재인을 쓰셨네요. 탈원전 합시다 했더니 탈문재인 합시다라고 쓰셨네요. 아유 진짜 네, 뭐 총탈살인입니다. 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전 문제는 네. 다른 정책과도 다른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경쟁력입니다. 원전 부분은 산업 경쟁력 부분과 환경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문제도 사실 원전이라는 게 그렇게 환경이 저해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태양광, 그 다음에 뭡니까? 풍력발전소. 이게 지금 자, 태양광 만든다고 산 다 깝니다. 풍력발전소 세운다고 산 다 까고 올라갑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은 그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주민들 민원 문제 말하는데, 태양광이나 이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민원의 접촉 범위가 넘습니다. 왜? 에너지 집중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정된 장소에. 원전은 한정된 장소에서 집중해 생산합니다. 그럼 태양광은 쫙 까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러다가는 동네마다 태양광 반대운동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호수, 저수지에 다 깐다고 하면 주민들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지금 하는 것인지 단순히 운동권 출신들이 태양광 사업만 끼어들어서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만인지 저 지금 정말 위험한 짓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태양광이 왜? 우리나라 몽골처럼 사막을 쫙 깔린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사막이 많다.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의 활용도, 그러니까 효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메가와트짜리를 만들면은 실제로 쓰는 것은 15메가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바보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도르도르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걸 알 것이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머리는 있지만은 말하자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리품을 나눠 먹기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한번 보면서 이 탈원전의 의지를 불태웠던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꼭두각시처럼 앞세워갖고 뒤에서 짝짝꿍 하면서 다 해먹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앞으로 해먹을 각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이 사업이라는 건 아주 무궁무진하죠. 거기서는 떨어지는 게 콩고물, 팥고물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 이야기? 이거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20년 넘게 해 먹겠다. 이거는 태양광하고의 어떤 연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이해찬 대표 그러죠.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응?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만큼 오만하고 그 다음에 위선과
동시에 국민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뽑은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지금 써니님이 네. 풍력발전소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바람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풍력발전소 산에 만들려면 산 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바다에 세우려면 연근에 또 어민들이 지금 반대를 합니다. 게다가요, 이 풍력은 대륙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 같은 뭐 아메리카 대륙의 이 서안 지역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동안 지역은 태풍이 불어요. 태풍 세게 불면 바다에 세웠던 거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 서 있고 온전 불고, 아마 우리 이제 환경론적인 무슨 탈원전 논자들이 덴마크나 무슨 뭐 스웨덴 바닷가에 세운 거 쫙 보고, 야, 저거다. 아니에요. 우리 대륙에 동안에 있는 나를 서안과 차원이 틀린 겁니다. 기후 구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보고 풍력발전소 만들겠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무식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부에는 정말로 매우 정교하고도 치밀한 이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광 게이트에 하나의 단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EBS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EBS 사장 누구냐? KBS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노조, 이 좌파 쪽의 논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EBS, 뭐 TBS, KBS, 이 BS 그냥 삼형제가 정말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방송에 대해서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지금 방송이 너무나 많은 분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이 귀여운 캐릭터로 만드는 그 값을, 그 죗값을 언제 치를지 우리 두 눈 뜨고 이 나라 절대 떠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